안녕하세요. 엠하이브 크리스피입니다. 지금 우리는 버튼 입력 이벤트를 구현하고 있고요. 도전 과제 4번에서는 프레스랑 릴리즈 이벤트를 구현했고 5번에서는 홀드 이벤트를 구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7개의 버튼 이벤트를 구현했고요. 이번 도전 과제에서는 추가로 숏 미드 프레스의 경계일 때 그리고 미드 롱 프레스 경계일 때 발생하는 경계 이벤트를 구현합니다. 이 이벤트들은 버튼을 누르는 중에 각각의 경계 시점이 될 때 한 번씩만 발생하는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이것까지 하면 총 9개의 버튼 이벤트가 구현이 되고요. 이 이벤트들은 시계 모드에 따라서 사용되는 이벤트도 있고 아닌 것도 있습니다. 버튼 이벤트가 다양해질수록 유저 인터페이스 종류도 다양해지면서 더 많은 동작들을 수행할 수 있게 되고 사람이 하드웨어 장치를 컨트롤하기가 더 쉽고 자연스러워지겠죠. 그래서 요새 플레이스테이션 같은 콘솔 게임기의 컨트롤러를 보시면 버튼 수도 엄청 많고 터치패드 같은 것도 들어가 있고 그러면서 게임 내에서 플레이어가 할 수 있는 액션도 더 다양해지고 게임을 더 몰입감 있게 플레이할 수 있게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다양한 버튼 이벤트들을 통해서 디지털 시계를 좀 더 쉽고 편하게 컨트롤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번 도전 과제에서는 구현할 게 하나가 더 있는데요. 버튼을 누를 때 눌렸다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부저가 울리는 기능입니다. 버튼 누를 때 LED 토글하는 건 많이 해보셨을 텐데 이 부저는 단순 토글이 아니고 일정 시간 동안 켰다가 다시 또 꺼줘야 돼요. 이때 또 시간을 재야 되기 때문에 타이머를 사용해야 됩니다. 버튼 경계 이벤트는 구현하기가 쉬운데 부저 구현할 때 조금 생각할 게 있어서 이번 도전 과제의 난이도는 중이고요. 그래도 앞에서 구현했던 이 버튼 이벤트들보다는 구현이 쉬울 거예요. 그리고 이번 도전 과제까지 해서 버튼 이벤트 구현이 모두 끝납니다. 기본적으로 버튼 입력 방식은 누르기랑 떼기가 있죠. 이건 외부 인터럽트를 사용하면 아주 간단하게 구현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하면 버튼 이벤트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그냥 인터럽트가 이벤트가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이렇게도 안 쓰고 그냥 하나의 엣지만 트리거해서 사용을 하는데 그러면 버튼 입력이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걸 조금 응용해서 이벤트 종류를 확장해서 사용합니다. 먼저 버튼 누른 시간을 측정한 방식으로 이벤트 종류를 4가지로 확장했는데요. 이때 가상의 시간 경계를 설정을 하고 어떤 구간에서 버튼을 떼는지에 따라서 버튼을 누를 때 그리고 짧게 눌렀다 뗄 때 중간 길이로 눌렀다 뗄 때 길게 눌렀다 뗄 때로 구분했고 이 각각의 이벤트는 누르거나 떼는 순간 한 번씩만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버튼을 누르고 있는 동안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홀드 이벤트도 구현을 했고요. 역시 어떤 구간에서 버튼을 누르고 있는지에 따라서 숏, 미드, 롱 홀드 이벤트 이렇게 3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이제 이번 도전 과제에서 구현할 경계 이벤트인데요. 버튼을 누르고 있으면 숏 미드 프레스의 경계인 T1을 지날 거고요. 계속 더 누르고 있으면 미드 롱 프레스 경계인 T2도 지나겠죠. 이 각각의 경계를 지나는 시점에 서로 다른 경계 이벤트가 한 번씩 발생합니다. 이 도전 과제에서는 경계 이벤트가 발생하면 부저를 울리도록 할 건데요. 이게 어떻게 동작하는지 데모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지금 STM에는 지난 도전 과제에 이어서 경계 이벤트가 추가되어 있고 부저도 동작하고 있습니다. 우선 LCD에는 4개의 숫자가 출력이 되고 있는데 지난 도전 과제랑 똑같이 동작하고요. 순서대로 버튼 누른 시간, 그리고 숏 미드 경계, 미드 롱 경계, 그리고 임시 카운트입니다. 버튼을 누르면 누르고 있는 시간이 첫째 숫자에 표시가 되고 가운데 2개 숫자는 고정이고요. 맨 오른쪽 임시 카운트는 버튼을 누르는 순간에 한 번, 미드 홀드일 때 천천히, 그리고 롱 홀드일 때 빠르게 연속적으로 증가합니다. 여기까지가 다 지난 도전 과제에서 구현했던 것들이죠. 그리고 버튼을 누르는 도중에 누른 시간이 숏 미드의 경계인 T1, 700을 지날 때랑 그리고 미드 롱 프레스의 경계인 T2, 2500을 지날 때 각각의 경계 이벤트가 발생하는데요. 그 순간에 한 번만 발생하기 때문에 LCD에 표시하지는 않습니다. 예전에 프레스 모먼트 이벤트도 발생하자마자 바로 숏 홀드 이벤트가 이어서 발생했기 때문에 이 프레스 모먼트는 LCD에 표시하지 않았고 그냥 임시 카운트만 하나 증가시켰죠. 이 경계 이벤트도 마찬가지로 LCD에 표시되진 않고 다른 동작을 통해서 이벤트가 발생했다는 걸 나타낼 건데요. 이때 부저를 사용할 겁니다. 부저는 총 3가지 이벤트에서 동작하는데 프레스 모먼트, 숏 미드의 경계, 미드 롱의 경계일 때 각각 부저가 울립니다. 그럼 이제 버튼을 눌렀다가 숏 미드 경계인 700ms이 되기 전에 버튼을 떼보겠습니다. 네, 그랬더니 버튼을 누를 때 임시 카운트가 1 증가했고요. 부저도 한번 울렸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누르는 순간 프레스 모먼트 이벤트가 발생하고 임시 카운트가 1 증가했고 동시에 부저도 한번 울렸습니다. 그럼 이제 버튼을 눌렀다가 T1이랑 T2 사이에서 떼보겠습니다. 이때도 어떻게 동작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네, 버튼을 누를 때 부저가 울렸고요. 프레스 모먼트일 때, 그리고 숏 미드 경계에서 또 한 번 울렸죠. 이어서 미드 홀드 이벤트가 발생하면서 임시 카운트가 연속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숏 미드 경계에서 이벤트가 발생하고 그때 부저가 한 번 울렸습니다. 근데 부저 소리가 프레스 모먼트일 때랑 숏 미드 경계일 때 좀 달랐죠. 즉 그 말은 이 두 개가 서로 다른 이벤트가 발생을 했고 각각 다른 주파수로 부저를 출력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버튼을 길게 눌렀다가 T2가 지나고 떼보겠습니다. 우선 리셋을 한번 하고 갈게요. 이제 누르겠습니다. 역시 프레스 모먼트일 때, 그리고 숏 미드 경계일 때, 미드 롱 경계일 때 부저가 한 번씩 울렸고요. 미드 홀드일 때 임시 카운트가 천천히, 그리고 롱 홀드일 때 빠르게 연속적으로 증가했습니다. 또 한번 해볼게요. 역시 똑같이 동작했는데요. 미드 롱 경계일 때 또 다른 주파수로 부저가 울렸죠. 이렇게 경계 이벤트를 구현을 하고 각각의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서로 다른 부저 소리를 출력하는 게 이번에 구현할 겁니다. 이번에도 버튼 이벤트 시퀀스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먼저 버튼을 누르는 것부터 시퀀스가 시작이 되고 누르는 순간 프레스 모먼트 이벤트가 한 번 발생합니다. 이때부터 시간을 재기 시작하죠. 그리고 나서 누르는 동안 숏 홀드 이벤트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데요. 버튼을 아주 잠깐만 눌렀다가 뗐다 하더라도 그 짧은 시간 동안 숏 홀드 이벤트가 발생합니다. 근데 본 도전 과제에서는 이 숏 홀드 이벤트일 때는 아무 동작도 하지는 않죠. 그러다 T1이 되기 전에 버튼을 떼면 숏 릴리즈 이벤트가 한 번 발생하고 버튼 시퀀스는 초기화되고 다음 버튼 입력이 들어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만약 버튼을 떼지 않고 계속 누르고 있으면 누른 시간이 T1이랑 같아지는 순간이 있을 텐데요. 그때 숏 미드 프레스 경계 이벤트가 한 번 발생합니다. 그 후에 T1을 지나서 버튼을 누르는 동안 미드 홀드 이벤트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요. T1이랑 T2 사이에서 버튼을 떼면 미드 릴리즈 이벤트가 한 번 발생하고 또 버튼 이벤트 시퀀스가 종료되고, 버튼을 떼지 않고 계속 누르고 있으면 T2랑 같아지는 순간에 미드 롱 프레스 경계 이벤트가 한 번 발생합니다. 그리고 T2를 지나서 버튼을 누르는 동안 롱 홀드 이벤트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마지막으로 T2를 지나서 버튼을 떼면 롱 릴리즈 이벤트가 한번 발생하고 역시 버튼 이벤트 시퀀스가 종료되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현할 모든 버튼 이벤트의 발생 시퀀스를 순서대로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도전 과제에서는 버튼 이벤트에 따라서 임시 카운트 변수가 증가도 하고 또 부저도 울리는데요. 그게 어느 시점에 동작하는지를 하나로 나타내 봤습니다. 우선 버튼을 누르는 순간 프레스 모먼트 이벤트가 발생하면 임시 카운트가 한 번 증가하고 부저가 낮은 주파수로 30ms 동안 울립니다. 그리고 숏 홀드랑 숏 릴리즈에서는 아무 동작도 하지 않고요. 숏 미드 프레스 경계가 되면 부저가 중간 주파수로 또 30ms 동안 울리고, 그 후에 미드 홀드 이벤트가 발생하는데 이때는 이 임시 변수가 150ms마다 반복적으로 증가하고요. 미드 릴리즈 이벤트일 때는 또 아무 동작도 하지 않고, 미드 롱 프레스의 경계가 되면 부저가 이번에는 높은 주파수로 30ms 동안 울립니다. 그리고 롱 홀드 이벤트일 때에는 임시 카운트가 20ms마다 반복적으로 증가하고, 롱 릴리즈 이벤트일 때는 또 아무 동작도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경계 시간인 T1이랑 T2, 그리고 홀드 이벤트의 반복 주기, 그리고 부저의 지속 시간, 여기서는 30ms인데요. 하여튼 이 지속 시간도 사용자가 설정할 수 있는 상수고요. 코드를 작성할 때는 매크로나 열거형 같은 걸로 정의해두면 변경하기가 편하겠죠. 네, 이번부터 부저를 구동해야 되니까 타이머 2번 설정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먼저 클럭 소스는 인터널 클럭으로 하시고 부저는 PWM 1번 채널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 채널 1을 PWM 모드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파라미터 설정에서 프리스케일러랑 카운터 피리어드 ARR 값으로 PWM의 주기를 결정하는데요. 이 중에 이 ARR 값은 런타임 중에 바꾸지 않을 거라서 큐브MX에서 그냥 9로 이렇게 설정하시면 되고, PSC 값은 런타임 중에 계속 바꿀 거라서 이 큐브MX에서는 아무 값이나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저가 연결된 핀은 A포트 5번 핀인데, 처음에 PWM 채널 1 설정하면 아마 이 A포트 5번이 아닌 다른 핀으로 초기 설정이 될 거예요. 그걸 이 PA5로 바꿔주셔야 되고, 그리고 펄스 폭을 50%로 고정을 할 건데 그때 이 코드를 수행하는 방법이 있고 또 큐브MX에서 이 값을 설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코드를 수행을 하는 방법으로 코드 작성을 한다면 이 코드는 while문이 수행되기 전에 한 번만 수행되면 되고, 큐브MX로 설정하시려면 여기에 ARR 값의 반인 9의 반인 4.5의 정수 형태인 4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타이머 2번은 인터럽트는 사용하진 않고요. 이렇게 하면 초기 설정이 끝이고, 이제 프로그램이 수행되면서 런타임 동안 PWM을 켜기도 하고 끄기도 하고 또 주파수도 바꿔야 되는데, 그때 이 아래에 있는 이 세 개의 코드들을 수행해 주시면 됩니다. 부저를 켤 때는 PWM 스타트 함수를 호출하고, 또 주파수를 바꾸려면 타이머 2번의 PSC 값을 바꿔주시면 되는데, 저는 이런 식으로 주파수별 PSC 값을 열거형으로 정의해서 사용합니다. 그리고 부저를 끌 때는 PWM 스탑 함수를 호출하면 됩니다. 앞에서 동작 시퀀스 다 설명드렸으니까 이번에는 다이어그램 생략하고 글 설명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도전 과제에서는 각 경계 이벤트를 구현을 하고 특정 이벤트가 되면 부저가 울리도록 구현합니다. 우선 이전에 구현했던 LED, LCD, 그리고 프레스, 릴리즈, 홀드 이벤트 같은 거는 그대로 똑같이 동작하고요. 거기에 추가로 버튼을 누르고 있을 때 그 시간이 T1, T2랑 같아지는 순간에 경계 이벤트가 한 번씩 발생합니다. 그리고 부저가 울리는 시점은 프레스 모먼트, 그리고 숏 미드의 경계, 미드 롱 경계일 때 부저가 울리는데요. 이때는 서로 다른 주파수의 부저가 울립니다. 버튼을 누르는 순간 프레스 모먼트 이벤트가 발생하고요. 이때 버튼 누른 시간을 카운트하기 시작하고, 동시에 임시 그 카운트 변수가 하나 증가하고 부저가 로우 톤으로 30ms 동안 울립니다. 버튼을 누르는 중일 때는 5가지 이벤트가 발생할 수 있는데, 먼저 누른 시간이 T1보다 작을 때, 이때는 숏 홀드 이벤트가 발생하고 아무 동작도 하지 않고요. 버튼 누른 시간이 T1이랑 같아지는 순간에는 숏 미드의 경계 이벤트가 발생하고 부저가 중간 톤으로 30ms 동안 울립니다. 누른 시간이 T1이랑 T2의 사이일 때는 미드 홀드 이벤트가 발생하고, 이때는 임시 카운트 변수가 150ms마다 반복적으로 증가하고요. 그러다가 T2랑 같아지면 미드 롱 경계 이벤트가 발생하고 부저가 하이톤으로 30ms 동안 울립니다. T2보다 클 때에는 롱 홀드 이벤트가 발생하고 임시 카운트 변수가 20ms마다 증가합니다. 버튼을 뗐을 때에는 먼저 누른 시간 카운트하는 거를 멈추고 어느 구간에서 뗐는지에 따라서 숏, 미드, 롱 릴리즈 이벤트로 구분합니다. 필수 요구사항은 저번이랑 같고요. 그리고 제한 조건은 딜레이 함수 사용 금지고, 이번 도전 과제 키포인트는 역시 이전에 구현했던 코드에 경계 이벤트를 어떻게 추가할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부저가 울릴 때 부저가 일정 시간 동안 켜졌다가 꺼져야 되는데, 이때 딜레이 함수 없이 어떻게 이 부저를 켰다가 30ms 후에 끌 것인지가 키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30ms를 재야 되는데 이때 타이머 6번을 사용합니다. 만약에 딜레이를 사용해서 부저를 켜고 끈다면 코드는 아주 간단해질 겁니다. 먼저 PWM 스타트 함수로 부저를 켜고요. 주파수를 설정한 다음에 30ms의 딜레이를 주고 부저를 끄면 됩니다. 코드도 딱 이렇게 4줄이면 끝날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이 딜레이 함수가 블러킹 방식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이걸 사용하는 순간 시계의 모든 기능도 다 딜레이가 돼버려서 이 딜레이 함수는 챌린지에서는 사용 금지했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넌 블러킹 방식으로 딜레이를 구현해야 되는데요. 이때 보통 타이머를 사용합니다. 구현은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데, 우선 부저의 온오프 상태를 저장할 변수랑 부저가 켜진 시간을 셀 카운트 변수가 필요합니다. 버튼 이벤트가 발생하면 상태 변수를 셋하고요. 타이머 인터럽트 안에서는 그 상태 변수를 계속 검사하다가 이 변수가 셋이 되면 그때 부저를 켜고 주파수 설정도 하고, 그리고 시간을 카운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그 카운트 변수의 값이 30이 되면 30ms이 지난 거니까 이때 부저를 끄고 상태 변수도 클리어하고 또 카운트도 0으로 리셋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딜레이 함수를 사용하는 방식보다 코드가 조금 복잡해지지만 넌 블러킹 방식으로 딜레이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이나 앞에서 그 딜레이를 사용하는 방식이나 개념은 사실 같아요. 부저를 켜고 30ms 후에 부저를 끈다, 이건데 그 30ms 세는 걸 딜레이 함수를 사용할 거냐 아니면 타이머 인터럽트로 직접 구현할 거냐, 이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구현할 거 설명은 다 끝났고요. 이제 앞으로 다이어그램에 버튼 이벤트 종류를 이런 식으로 표시할 거예요. 왼쪽 다이어그램은 지난번 스탑워치 구현할 때 설명드렸던 건데, 이때는 버튼 이벤트를 구현하기 전이어서 버튼 입력을 단순하게 인터럽트로만 처리를 했었는데, 앞으로는 이 오른쪽 그림처럼 버튼 이벤트를 사용할 겁니다. 여기 보시면 스위치 3의 PM, 스위치 2의 PM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PM은 프레스 모먼트 이벤트를 의미하고요.
전에 구현했던 스탑워치를 나중에 통합을 하게 될 텐데 그때 이 단순 인터럽트로만 처리했던 것들을 버튼 입력 이벤트로 바꾸게 될 겁니다. 그리고 시계 모드들이 구현이 되면 모드 간 전환은 이런 식으로 동작하게 될 텐데요. 모든 모드 전환은 버튼 1로 이루어지고 프로그램이 시작이 되면 먼저 시계 모드가 시작이 되고요. 버튼 1을 짧게 눌렀다 떼서 숏 릴리즈 이벤트가 발생하면 알람 모드가 되고 또 버튼 1에 숏 릴리즈 이벤트가 발생하면 스탑워치 모드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버튼 1을 짧게 눌렀다 뗄 때마다 모드가 계속 순환하면서 바뀌도록 구현을 할 거고, 그리고 몇몇 모드들은 이렇게 설정 모드가 있는데요. 이 설정 모드는 신중하게 진입을 해야 되니까 버튼을 조금 길게 눌러야 진입할 수 있게 숏, 미드, 경계 이벤트에서 진입합니다. 그리고 설정을 다 하고 다시 원래 모드로 돌아갈 때도 역시 버튼 1의 숏, 미드, 경계 이벤트가 사용됩니다. 그러면 버튼 이벤트를 사용하면 이 모드들 간의 이동이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잠시 데모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프로그램에는 대부분의 모드들이 구현되어 있고요. 프로그램이 시작되면 지금처럼 시계 모드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버튼 1을 짧게 눌렀다 뗄 때마다 다음 모드로 넘어가는데 숏 릴리즈니까 버튼을 누를 때가 아니고 뗄 때 모드가 바뀌겠죠. 한번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네, 짧게 눌렀다 뗐더니 알람 모드가 됐고요. 또 짧게 눌렀다 뗐더니 스탑워치 모드가 됐습니다. 몇 번 더 해볼게요. 타이머 모드, mp3 플레이어, 그리고 다시 시계 모드로 돌아왔습니다. 이 시계 모드에서는 버튼 1을 길게 누르고 있으면 숏, 미드, 경계 이벤트에서 시간 설정 모드로 진입해요. 한번 눌러볼게요. 네, 보시면 저는 버튼을 안 뗐는데도 숏, 미드, 경계 이벤트가 발생하니까 바로 시간 설정 모드로 진입했습니다. 여기서는 버튼 2랑 3을 이용해서 설정 값을 바꿀 수 있는데 누를 때 누른 순간 프레스 모먼트 이벤트일 때 값이 1씩 증가하고요. 누르고 있으면 미드 홀드일 때 그리고 롱 홀드일 때 이렇게 연속적으로 증가합니다. 마찬가지로 버튼 3도 누르는 순간에 하나씩 감소하고 누르고 있으면 미드 홀드일 때 천천히 감소, 롱 홀드일 때 빠르게 감소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다시 버튼 1을 길게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시계 모드로 돌아옵니다. 네, 앞으로 이제 모드들이 구현이 되면 버튼 이벤트가 이런 식으로 동작하게 될 거예요. 이렇게 해서 모든 버튼 이벤트 구현이 다 끝났고요. 그 버튼 이벤트들이 실제 어떤 식으로 사용되는지도 확인해 봤습니다. 우리가 구현할 버튼 이벤트는 총 9가지가 있는데 이것들을 구현하려면 코드 흐름이 외부 인터럽트랑 타이머 인터럽트를 왔다 갔다 해야 하기도 하고, 또 버튼이 눌렸는지 떼졌는지 그 상태도 검사해야 되고, 버튼이 눌린 시간에 따라서 이벤트를 구분하기도 해야 돼서 구현 난이도도 상당히 높고 또 코드의 구조가 많이 복잡해질 거예요. 그래도 최대한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고 또 재사용도 쉽게 할 수 있도록 코드를 깔끔하게 작성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 버튼 하나만 사용했지만 나중에는 버튼 4개를 다 사용할 거기 때문에 지금 코드를 잘 작성을 해놔야지 이 코드를 그대로 재사용할 수 있겠죠. 지금 이 버튼 이벤트 코드는 나중에 시계 모드들 구현할 때 수정할 일이 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때 본인이 작성한 코드 구조를 잘 이해하고 계셔야지 쉽게 수정도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지금까지 버튼 이벤트를 구현하면서 재미가 좀 없었을 수 있는데요. 이제 시계 모드들을 구현할 준비가 됐으니까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이 모드들을 구현합니다. 다음 도전 과제에서는 시계 모드부터 구현을 할 건데 시계의 기본인 시간도 표시를 하고 또 날짜도 표시하고요. 이때는 윤년을 적용해서 실제 시계처럼 동작하도록 구현할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지금보다는 재밌어질 거예요. 그러면 이번 도전 과제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본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하단에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도전 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